오늘 여기 올 때는 무조건 40페이지까지 나간다고 했는데 생각하고 왔는데 택도 없네요. 네, 8번을 보죠. 8번. 216쪽에 8번.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구분 건물은 정말 여러 번 했죠. 1번.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에 관하여 표제부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정말 자주 나오죠. 그만큼 출제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2번. 구분 건물에 관하여 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 대지권이 있는 경우 신청서에 그 대지권의 표시를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3번. 구분 건물이 등기 신청 시에 대지권의 표시가 있는 경우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대지권 취지의 등기는 어디에 한다고요? 토지 등기기로 해당 구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4번.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도면은 한동 건물의 소재도, 한동 건물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각 층의 평면도, 각 층의 모양을 표시하는 평면도, 각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해야 된다. 이거 맞는 지문인데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구분 건물이 대지에 대하여 갖는 대지권은 소유권 이외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될 수 있다. 맞겠죠? 뭐는 빠집니까? 지역권은 빠져나가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해설을 보시면요. 오른쪽 해설에 맨 꼭대기에서 셋째 줄 보시면 가등기, 가처분,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 실행은 가등기를 하는 것이지 가처분 등기를 하는 건 아니다 돼 있는데 촉탁이 아니라 신청이겠죠. 신청. 그렇죠. 신청이 될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13번 가겠습니다. 13번. 등기 신청 의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예전에 지난 시간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내용 한 거 기억나십니까? 나셔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정한 경우 60일 이내에 신청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매매 계약일이 아니라 뭡니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이죠. 맞습니까? 이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지급한 날이라고 했죠. 2번. 갑이 을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쌍무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기억 안 나셔요? 나시죠? 3번.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여기는 제3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죠. 따라서 보존 등기 신청 여부는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죠. 보존 등기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는 것이고 보존 등기 신청하기 싫으면 보존 등기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의무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 건물 대지의 지번의 변경,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건물 대지의 지번 또는 대지권의 변경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된 등기입니까? 표제부. 표제부 등기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몇 월 이내에 신청하는 겁니까? 1월 이내에.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과태료 처분 받습니까? 안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군데가 틀렸죠.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아니라 1월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받는다. 이 두 분이 틀렸습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 이것도 표제부 등기죠. 표제부 등기니까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15번을 보시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 신청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을의 토지에 대하여 부담 없는 증여 계약을 체결한 갑은 그 토지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아니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편무계약이니까 2번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도하려면 갑과 병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여기서 매도라는 표현이 있죠. 매매계약이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할 경우 먼저 갑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매수인의 지위가 넘어갔죠. 그럼 매수인의 지위가 넘어갔으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까? 병의 명의로 등기해야 되죠. 갑 명의로 등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병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게 맞으니까 먼저 갑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거 기억나셔요? 네, 나셔야 돼요. 지금 속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괜히 그때 설명했다. 지금 할 걸. 네. 그래서 5번, 4번 갑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보존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하지 않은 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존 등기 신청 가능이 먼저 나오고 매매계약이 나중에 나오죠.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60일 이내입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을 지급한 후에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려면 먼저 갑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병의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3가지를 그렸어요. 그 중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거.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그림 3가지 그렸는데 맨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될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17번 가겠습니다. 17번. 등기원인 증서의 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검인계약서 언제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등기원인이 뭐일 때? 네? 계약일 때.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뭐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하여. 네 번째,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검인계약서를 등기소에 첨부한다라고 했습니다. 검인계약서는 계약서가 이렇게 존재할 때 관할관청에 사각형 직인을 찍은 거예요. 이를 검인계약서라고 부르고요. 이 계약서는 등기원인 증명정보라고 부릅니다. 등기원인 증명정보 또는 등기원인 증서라고 부르는데 이게 계약서가 아니라 판결서일 때 등기원인이 계약이지만 등기무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때 등기 권리자는 소송을 제기하죠. 그럼 판결서가 나오겠죠. 이때 뭐가 되는 겁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그때 등기원인은 계약이지만 등기원인 증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판결서. 그렇죠. 등기원인이 계약이지만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일 때 이때 판결서에 검인을 찍습니까? 찍지 않습니까? 찍는다고 했죠. 그래서 판결서일 때도 검인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검인 신청은 언제 하는 거냐면 계약 체결 이후 등기 신청 이전에 검인을 신청하는 겁니다. 등기원인이 계약일 때 검인을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인 신청은 계약이 먼저 체결된 이후에 검인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 신청할 때 검인계약서 첨부하는 거죠. 등기 신청 이전까지만 검인을 받으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계약 이후 등기 신청 이전에만 검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건물이 준공됐는지 여부 또는 등기부가 있는지 여부는 검인 신청의 요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의 준공 여부, 보존 등기 여부는 검인 신청의 요건이 아닙니다. 검인 신청의 요건은 2개예요. 계약 체결 이후